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늦가을 같지 않은 이례적인 고온이 이어지면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19도에 육박하는 등 관측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10도 이상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상청은 주말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 초반부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3차 방류를 시작합니다. 도쿄전력은 앞으로 17일에 걸쳐 방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 1, 2차와 같은 양인 오염수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낼 방침입니다. 미용에 쓰이는 필러 성분을 이용해 손상된 근육이나 신경을 붙여주는 조직 접착제가 개발됐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큰 효과를 보였는데 심각한 부상으로 움직이기 힘든 환자의 재활을 앞당기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개발된 우수한 발명품들을 확인하고 특허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막을 올렸습니다. 실내 오염을 측정해 자동 살균하는 시스템부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신기술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고 투약한 불법 체류자 16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에게 압수한 마약 가운데는 열대 식물인 크라톰이 다량 나왔는데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어 국내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아직 제주와 경북만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소 한 마리도 감염되지 않도록 막겠다며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소마다 럼피스킨병 예방 백신을 접종합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후구 150여 마리를 포함해 제주 축산진흥원에 있는 소 300여 마리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에서는 국가유지점 천연기념물인 제주 후구 종보존을 위해서 긴급히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제주에서 사육하는 소 4만 2천여 마리에 맞힐 럼피스킨병 예방 백신이 도착해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공수의사를 포함한 접종 지원반을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육 두수가 50마리 이상인 농가에서는 직접 접종하고 50마리 미만 농가에서는 지원반이 접종합니다. 오는 7일이면 제주 지역 모든 소에 대한 접종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최대 일주일 내에 저희들 제주도에 있는 전 한우 농가 4만 3천 두에 대해서 백신을 갖다가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빠른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접종 지원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조속히 백신이 이제 접종될 수 있도록 인력을 보충해주는 부분하고 이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 체제 그런 부분들이 농가가 지금 바라는 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방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 형성까지 3주가 걸립니다. 때문에 이달까지는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은 3차 방류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다핵종 제거 설비, 오염수 이송 배관 누수 등을 확인하고 지난달 31일에는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 준비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3차 방류를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차 방류는 17일에 걸쳐 진행되며 1, 2차와 마찬가지로 오염수 7,800톤을 방류할 방침입니다. 도쿄전력은 올해 저장 중인 전체 오염수의 2%에 해당하는 약 3만 1,200톤을 4차례에 걸쳐 방류할 예정입니다. 11월에 접어들었지만 늦가을답지 않은 이례적인 고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릉이 20도, 서울도 18.9도를 기록해 관측 사상 11월 아침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낮 기온도 경주 29도, 순천 28도, 서울 24도 등으로 예년보다 10도 이상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남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따뜻한 남풍이 불며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는 주말에 비가 내리며 사라지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업은 동물들이 내뿜는 가스 등으로 기후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런 고기를 대신하는 대체 식품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세계적 기업과 손을 잡고 대체 식품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진 요리가 탁자에 줄지어 놓였습니다. 샐러드, 햄버거, 꼬치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요리에 들어간 재료는 식물에서 얻은 단백질로 고기와 비슷하게 만들어 콩고기라고도 불리는 대체 식품입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만든 대체 식품으로 맛과 식감이 고기처럼 느껴집니다. 네, 고기 먹어봤는데 식감은 고기랑 진짜 똑같았고요. 그리고 맛도 거의 고기랑 비슷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낯설지만 대체 식품 세계 시장 규모는 11조 원에 달하고 4년 뒤에는 2배 가까이 커질 거로 전망됩니다.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세계적인 식품 관련 기업이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국내 시장 기반 조성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래식품, 대체식품에 대한 부분 개발에 그리고 또 산업계 생태계 조성에 같은 협력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대신하는 대체 식품은 식물 단백질을 활용하기도 하고 동물 세포를 배양해 얻기도 합니다. 앞서 세포 배양 산업 지원센터를 만든 경상북도는 지역의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대체 식품 산업을 키우려고 포럼까지 열었습니다. 해외 우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기술 개발 지원, 또 우리 민간 기업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업에 대해서는 상용화, 고도화 지원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대체 식품 산업을 세계적 기업과 지자체의 도움으로 걸음마 수준인 국내 대체 식품 산업이 또 하나의 전략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Struck out when you have about 30 chances. One bad day, now you don't know how to pay for the damage. I don't wanna cry. If I'm gonna fall back, it's a waste of time. Keep winning. How the hell do you make it look so easy? I'm spinning, and I can't seem to get back on my feet. Yeah, I might give up, 'cause I'm falling down now. Won't be good enough. I miss it. Those days when nothing ever really mattered. So willing to give it all deep into you might just shatter now. You're scared of time. Gotta beat the clock now. It's all up to pride. Cut my face. Struck out when you had about 30 chances. One bad day. Now you don't know how to pay for the damage. I don't wanna cry. If I'm gonna fall back, it's a waste of time. I don't know where to go from here. Is it worth the fear? All alone, filling up with tears, and I'm hardly here. I am still burning slow. Though it's stick it out now. 올해 개발된 가장 우수한 발명품은 뭘까요? 9가지 센서로 실내 오염을 측정하고 자동으로 살균, 살충까지 하는 시스템이 선정됐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공기청정기처럼 생긴 장치입니다. 공간을 제하는 용량에 따라 형태가 달라집니다. 안에는 온도와 습도,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암모니아 등을 검출하는 9개의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센서로 측정한 값은 제어 장치로 전송돼 실내 공기 오염도를 측정합니다. 수치가 높으면 자동으로 친환경 살균제를 분사하고 살충제도 뿌릴 수 있습니다. 실내 오염도 측정과 살균제 분사를 플랫폼에서 동시에 제어할 수 있어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됐습니다. 9개 센서를 가지고 바이오 에어로졸 기술을 개발해서요. 예측 가능하게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기차나 전철이 다니는 터널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터널과 달리 환기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발명품은 기차 터널 내부에 먼지를 제거하고 소음도 줄여줍니다. 소모되는 전기량은 스마트폰을 가동할 수준으로 적고 자동으로 세척도 됩니다.
공기 안에 있는 먼지 입자들을 극성을 띠도록 하전을 시키고요. 이 안쪽에 집진부는 반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면서 집진부에 먼지가 달라붙게 되는 그런. 노화와 피부암 등의 주범인 햇볕 속 자외선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빛이 어떤 각도로 들어와도 정확하게 자외선 양을 잴 수 있습니다. 미세한 칩 형태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적용 가능합니다. 올해 개발된 수많은 발명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제품들입니다. 기업으로서도 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지속하고 그리고 기술 탈취나 또 기술 보호에 더욱더 주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신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설이 있기를 물 없이도 최대 100일간 살 수 있도록 개량한 뒤 벽면에 부착하면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깨끗한 산소를 내뿜는 자연 공기청정기가 됩니다. 커피숍에서 배출하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대로 플라스틱 원료와 섞거나 열 분해한 뒤 재가공하면 색깔이 예쁘고 성형이 자유로운 새로운 재료가 됩니다. 국내 발명과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자산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토요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계속됩니다. YTN 김인두입니다.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필러 성분을 이용해 손상된 근육이나 신경을 붙여주는 조직 접착제가 개발됐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심각한 부상으로 움직이기 힘든 환자의 재활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피부에 존재하는 천연물질 히알루론산을 꺼진 볼이나 콧대 등에 주사하는 필러 시술. 드물게 부작용도 나타나지만 생체 적합성을 인증받은 비교적 안전한 물질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필러 성분을 이용해 손상된 근육이나 신경을 회복해주는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다리 근육을 심하게 다쳐 스스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생쥐입니다. 다친 근육에 신소재를 주사하자 즉시 근육이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을 시작했고 3일 뒤엔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이 끊겨진 신경과 끊겨진 근육들 간의 연결을 바로 가능하게 해서 이제 이런 보행 재활이 바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빠른 회복의 비밀은 신소재 속 금 나노 입자 덕분입니다. 금이 끊어진 조직 사이에 자리 잡아 운동과 감각에 필요한 전기 신호를 전달한 겁니다. 금은 은과 구리 다음으로 전기가 잘 통하면서도 몸속에서 변성되지 않아 부작용 위험도 적습니다. 또 필러 성분의 접착력 덕분에 손상 조직이 고정돼 근본적인 재생도 더욱 빨라진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재활을 보조할 수 있는 로봇과 함께 결부시키면 극심한 손상이라고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그 근육의 기능을 원복할 수 있는. 연구팀은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한편 근육과 신경뿐 아니라 다양한 장기의 손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학술 권위지 네이처에 게재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 16명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관광 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던 불법 체류자였는데요. 아직 간이 시약 검사 키트가 없는 중독성 강한 크라톰이라는 마약을 들여왔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막 출국하려던 외국인 2명이 해양경찰에 끌려 나옵니다.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적부심 신청할 수 있어요. 주거지와 숙박시설, 심지어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줄줄이 붙잡힙니다. 이들의 은신처를 뒤지자 각종 마약 도구들이 발견됩니다. 보이지?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예. 압수한 마약 가운데는 열대 식물인 크라톰도 성인 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 나왔습니다. 태국인 29살 남성이 국제 택배로 크라톰을 들여와 중간 판매책 3명을 통해 유통한 겁니다. 크라톰은 지난해 태국에서 합법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정해 매매와 투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성과 진통 효과가 강한데 크라톰 투약 여부를 판단할 간이시약 검사 키트가 없어서 붙잡힌 외국인 피의자들은 음료수라고 둘러대기 일쑤였습니다. 외국인들은 관광 비자를 이용
국내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들로서 현재까지 크라톰, 필로폰, 야바 등의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여 마약 사원을 일망타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해해경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14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크라톰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태국인의 윗선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기업들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를 100% 감면받게 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광양제철소 부지에서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신규 투자 계획을 세웠던 포스코. 철강 관련 업종만 허용하는 규제로 계획이 좌절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산업을 살리기 위해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자 포스코는 광양에 4조 4천억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으로 가는 산업시설에 대해 규제는 없애고 세제 혜택은 더해 지방 소멸을 막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 수립한 계획으로서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입니다. 핵심은 설계 단계부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방으로 가는 기업의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되는 공간으로 광역시는 150만 평 또는 200만 평 이내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100% 감면이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부과를 특구에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김포가 포함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도 제시됐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할 경우 이번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직장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쓰지 못한다는 분들 많은데요. 공무원 사회 역시 육아휴직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자여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비중은 여성보다 훨씬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이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인도 같은 공무원이지만 한 명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남자한테는 왜 네가 휴직을 애 엄마는 뭐하고 이런 거고 여자는 들어가면 당연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법적으로 공무원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남녀 누구나 1년 유급에 2년 무급으로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등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살펴봤더니 지난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남성 공무원 가운데 실제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여성 공무원은 35%를 넘었습니다. 같은 국가공무원이어도 육아휴직 앞에선 남녀 차이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육아휴직을 쓰는데도 좀 부담이 덜한 공직사회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의 차이가 있었다. 육아와 돌봄은 여성이 해야 된다라는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직종별로는 차이가 더 컸습니다. 소방청과 경찰청의 경우 남성 대상자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8% 안팎으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현장 투입이 잦고 남성 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썼을 때 부딪혀야 하는 경제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반 급여로도 부족한데 육아기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기저귀니 분유니 해서
근데 150만 원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고 육아하기엔 되게 부담스럽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공무원 사회부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활발하게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2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2001년 이후 최고치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 의장은 향후 통화 정책은 신중하게 가져가겠다고 밝혀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회의에서 22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린 금리 상단 5.5%를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장기 국채금리 상승세를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경제 성장세가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할 정도의 성장세라는 겁니다. The idea that you would be difficult to raise again after stopping for a meeting or two is just not right.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지만 파월 의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는 당분간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금리 인상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proceeding carefully because we can proceed carefully at this time. Monetary policy is restrictive. We see its effects. Particularly in interest-sensitive spending and other channels. 시장은 파월 의장이 수차례 향후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한 데 주목했습니다. 말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관측한 겁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오름세를 보이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연준의 금리 발표 날로 치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중동 위기가 당장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지만 의회 내 갈등으로 인한 셧다운 가능성은 경제에 분명한 위험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사람의 지문처럼 개에게도 고유의 신체 무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까만 코에 있는 미세한 주름, 바로 비문이라는 건데요. 반려견 등록이나 펫보험 가입, 동물병원 진료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반려견 비문 인식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 대표와 함께 비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